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또 이 꿀맛 같은 연휴가 끝나면요. 내일은 딥노이드와 한컴 라이프 케어가 동시 상장을 합니다. 청약을 건너뛰신 분들도 많을 테고요. 균등만 조금 부담 없이 참여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종 배정 현황 같이 체크해보고요. 두 종목의 객관적인 수치들만 간단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컴 라이프 케어입니다. 수익 예측 때 의무 보유 확약 비율 3.30%를 기록하면서 정말 많은 실망을 안겨줬던 종목인데요. 와, 이게 무슨 일인가요? 최종 확약 비율이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1.3%. 와, 또 이런 경우는 흔치가 않은데 여러모로 대단하네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기관별로 배정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관별로요. 신청 수량 대비해서 배정 수량을 적어둔 표인데요. 보시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 1개월 확약을 신청한 운용사가 배정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요게 조금 눈에 들어오죠. 해당 기관이 아마 예전에 수량을 신청하고 금액을 실제로 납부하지 못했다던가 뭐 이런 이유로 불성실 낙인이 찍혀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배정을 아예 건너뛰어 버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신청 수량 대비해서 배정된 수량의 비율을 보시면 1개월 확약을 신청한 연기금보다 미확약 연기금에 더 많은 비율을 배정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3개월 확약을 신청한 기타 기관보다 미확약 기타 기관이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처참한 결과를 기록하게 된 거죠. 네. 외국 기관 투자자의 배정 현황을 보셔도 확약을 신청한 거래실적 무 기관 투자자보다는 미확약 거래실적 유 기관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수량이 배정됐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한컴 라이프 케어와 거래실적이 있었던 그게 어떤 신뢰관계라든지 그냥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기관들한테 조금 더 배정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배정 비율의 격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오히려 미확약 비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시면 확실히 국내 기관 투자자든지 외국 기관 투자자든지 미확약의 물량이 거의 다 몰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배정받은 수량 대비 의무 보유 확약을 한 비중은 1.59%밖에 안 됩니다. 정말 공모주로서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확약 비중 적용해서 상장 후에 유통 가능 주식수 다시 계산해 볼까요? 기존에는 830만 주 정도가 유통이 가능했고요. 비율로는 30%에 해당했어요.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없다는 건 또 장점이기는 하죠. 하지만 확약 비율이 너무 낮아서요. 기관들의 물량이 그대로 거의 다 상장일에 다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무 보유 확약을 적용하면 수치가 이렇게 변경되고요. 국내 기관하고 해외 기관 따로 표기해 봤어요. 아무튼 총 유통 가능 주식수는 822만 4,211주, 비율로는 29.72%가 되겠네요. 쥐꼬리만큼 줄어들었다는 표현이 딱 여기에 알맞은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1,127억 원이에요. 그래서 유통 가능 금액이 1,000억 원대였던 2021년 IPO들만 뽑아봤고요. 쿠콘, HPO, 큐라클, 시엔투스 성진 정도가 있는데 HPO와 시엔투스 성진의 상장일 성과 정말 부진했습니다. 두 기업의 특징이 수요 예측 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굉장히 낮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최종 확약 비율은 한컴 라이프 케어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제 생각에 한컴 라이프 케어도 상황이 좋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상황은 이렇고요. 다음으로 딥노이드의 배정 현황을 한번 짚어볼게요. 수요 예측 때 확약 비율이 7.29%였고요. 배정 후에 13.39%까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2배에 못 미쳤지만 한컴 라이프 케어에 비해서는 아주 양반인 결과죠. 네, 기관별로 보시면 15일 확약을 신청한 건수는 하나도 없었고요. 그나마 보통 1개월과 6개월에 신청과 배정이 집중된 모습이에요. 보시면 그래도 딥노이드는요, 조금 정직하게 배정을 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6개월 확약을 신청한 운용사와 6개월 확약을 신청한 기타 기관의 배정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확실히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이 길수록 많은 수량을 배정받았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확약에 오히려 더 많이 배정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름 신경을 써서 배정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으로 외국 기관 투자자. 미확약 거래실적 유기관에 조금 더 많이 배정되는 관행은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네, 딥노이드도 종합적으로 보시면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확약 비율은 15.12%. 사실 낮은 편인데 한컴 라이프케어에 비하면 월등히 높아 보이는 수치예요. 그리고 외국 기관 투자자들은 수요 예측 때 확약 참여 비율이 워낙에 낮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도 1.03%밖에 안 되네요. 제 기업 분석 영상을 보시면 사실 그렇게 믿음이 가는 회사는 아니었잖아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추정도 조금 불확실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 생각보다는 괜찮은 결과이지 않나 싶어요. 네, 그리고 1개월 뒤에 기관 물량 추가로 10,000주 정도가 풀릴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체크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상장 직후 유통 가능 주식수 계산해보면요. 이 회사는 한컴 라이프케어하고는 반대로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너무 많아요. 38.08%. 공모 물량은 얼마 안 됐는데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총 206만 주 정도가 유통 가능했고 비율로 44.57%에 달했는데요. 최종적으로 203만 주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비율은 43.91%로 감소하기는 했습니다. 여기는 기존 주주의 비율이 워낙에 높아서 최종 유통 가능 비율이 의미 있게 줄어들지는 못했어요. 확약 비율도 높은 편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금액으로 계산하면 852억 원 정도가 됩니다. 사실 공모주 상장일 성과를 결정짓는 요인이 유통 가능 금액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엘비루셈, 에브리봇, 뷰노 정도를 꼽아볼 수 있겠고요. 그래도 에브리봇을 제외하고는 공모가 대비해서 상장일 종가가 더 높은 가격에 마감이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수익률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네요. 그리고 특히 뷰노는 AI 의료 솔루션 업체라서 딥노이드랑 사업 분야도 동일하거든요. 물론 확약 비율은 뷰노가 훨씬 높았지만요. 그래도 그나마 뷰노의 성과가 가장 괜찮았다는 부분에 희망을 조금 걸어봐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한컴 라이프케어와 딥노이드 간단히 객관적인 수치들만 놓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과 청약 경쟁률 모두 딥노이드가 훨씬 높았고요. 청약 증거금은 한컴 라이프케어가 0.2조 앞서기는 하는데 규모를 감안하면 오히려 딥노이드의 성과가 훨씬 좋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격 분포표도 딥노이드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상단 초과 비율은 한컴 라이프케어가 좀 더 높았거든요. 딥노이드 공모가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의문이 조금 남기는 하고 또 절대적인 가격이 한컴 라이프케어는 13,700원, 딥노이드는 42,000원이라서 그냥 수치만 놓고 따져보면 한컴 라이프케어가 조금 덜 부담스럽다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요. 당일 성과를 예측하기가 정말 쉽지 않네요. 네, 최종 확약 비율은 딥노이드의 압승이고요. 유통 가능 비율은 한컴 라이프케어가 기존 주주의 물량도 없고 비율도 훨씬 낮기는 한데 금액으로 따지면 딥노이드가 조금 더 낮은 상황입니다. 네, 동시 상장이기 때문에 상장일에 매수 자금이 어느 종목으로 조금 붙어줄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이런 결과라면 한컴 라이프케어의 매력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 크래프톤이 지난 금요일에 기관 외국인 수급 동시에 유입되면서 7%대 상승 마감했잖아요. MSCI 지수 편입이 불발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조금 저조했던 다른 공모주에 수급이 오히려 붙을 수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상장일의 성과를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요. 객관적인 지표들은 우선 딥노이드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가격 측면에서 조금 불리하고 아직까지 적자 기업임에도 공모가가 고평가된 경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딥노이드가 더 기대된다. 성과가 좋을 거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잘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청약하신 모든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